왜 나만 착하게 살아야 해? 티는 22살이었지만 아직 미혼이었다. 중국 시절엔, 중국 시골에서는 여전히 일찍 결혼하는 편이다. 가족들은 선을 보라고 성화였다. 그녀도 결혼하고픈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선을 보고 싶지는 않았다. 얼굴을 겨우 몇 번 보고 인생의 중대사를 결정한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가족의 성화를 이기지 못하고 선자리에 몇 번 나갔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다. 가족의 압박은 점점 더 심해졌고 마침내 티는 조건만 괜찮으면 아무하고나 결혼하자는 생각까지 하게 됐다. 그런 생각으로 나간 마지막 선자리에서 그녀는 그럭저럭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났다. 그리고 상대가 늘어놓는 달콤한 말에 넘어가 일단 만나기로 결정했다. 만나다 보니 남자는 감정적이고 자제력이 부족했으며 툭하면 성질을 부렸다. 그녀는 참다 못해 헤어지자고 했지만 상대가 무릎을 꿇고 매달렸다. 티는 관연한 자신의 나이가 걸려 망설였다. 남자의 괴팍한 성정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자신을 좋아하는 마음은 진심인 것 같았다. 게다가 이렇게 매달리는데 헤어지자니 미안한 마음도 들었다. 그녀는 그에게 기회를 주기로 결심하고 그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들어갔다. 두 사람은 곧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남자는 본성을 드러냈다. 티는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았는데 남편이 병원에 입원한 그녀의 곁에 있었던 것은 단 이틀뿐이었다. 퇴원 후 집에 돌아와서는 더 심했다. 남편은 아기가 아무리 울어도 안아주지 않았으며 그녀에게 밥 한 번 챙겨주지 않았다. 산후조리 기간 내내 그녀는 고통을 삼키며 홀로 아이를 돌봤다. 산후조리가 끝나자마자 티는 이혼을 요구했다. 하지만 남편은 그녀가 결혼 전에 사놓은 집을 이미 몰래 처분한 상태였고 양육비 한 푼 주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친정 부모에게 얹혀 살며 아이를 키워야 했다. 인생은 돌이킬 수 없다. 미안하다는 이유로 거절하지 않으면 후에 더 큰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 서로 빚진 것도 없는데 단지 미안해서 거절하지 못한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짓은 어디에 있겠는가. 거절한 뒤 잠깐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는 편이 내 인생을 희생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바로 나 자신이다.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선 안 된다. 체면 때문에 좋은 기회를 놓칠 때가 종종 있다. 심한 경우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다 앞길을 망치기도 한다. 그러니 차라리 미안해서 겸연쩍어서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체 말고 실행에 옮겨라.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당신의 용기를 전부 가져가 버릴 것이다. 미안한 마음이 인생의 걸림돌이 되어선 곤란하다. 지금 당장 거절하는 법을 배우고 미안한 마음이 더는 당신의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하라. 무슨 일을 하든 심지어 잘한 일에서조차 칭찬보다 질책에 꾸중을 듣는 아이는 매사에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스럽고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원인은 하나뿐이다. 집에서 아무 권리도 없는 노예로 취급받기 때문이다. 언제 닥칠지도 모르는 매질을 피하기 위해 아이는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긴다. 원래는 말썽꾸러기이고 말 안 듣고 제멋대로의 공격적인 아이가 순한 양처럼 구는 것이다. 그렇게 자라난 아이는 남들이 좋다고 할 만한 모습의 어른이 된다. 담배도 안 피고 술도 마시지 않으며 불량한 취미 하나 없이 돈을 버는 족족 얌전히 부모님에게 갖다 바친다. 그러고는 이를 핑계로 가족에게서 도망친다. 그는 남들이 자신에게 웃어줘야만 비로소 안심한다.
설령 남이 웃어주지 않아도 자신은 억지로 미소를 짓는다. 그래야만 타인의 악의를 피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는 다툼을, 불화를, 자신을 향한 타인의 적의를 두려워한다. 악의적인 언사나 공격을 받으면 혹은 자신이 당황한 순간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 무력감과 배신감, 절망감에 사로잡힌다. 그리고 뭐라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어쩐지 괴롭혀도 될 것 같은 사람이 된다. 누군가 자신에게 조금만 잘해줘도 상대의 의도를 따져볼 생각도 없이 믿어버리며 설령 상처를 받더라도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무조건 용서한다. 그는 남이 하는 약속을 믿지 못하면서도 차라리 속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 때로는 속는 것도 인생 경험이라며 어쩌면 이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거나 무언가를 배울 수 있을지 모른다고 스스로 위로한다. 그는 쉽게 질 나쁜 사람의 타깃이 되지만 금방 아무 일도 아닌 척 털고 일어선다. 그리고 자신이 좀 더 넓게 생각하고 타협하고 양보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스스로 속인다. 남이 꿍꿍이를 품고 잘해줘도 그는 받아들인다. 그는 화도 잘 내고 달래기도 쉬우며 금세 기뻐했다가 또 슬퍼한다. 그러다가 누군가 조금만 잘해주면 여전히 살만한 세상, 온기가 남아있는 세상이라고 느낀다. 결론적으로 그는 잘 화내고 미치고 분노하고 걱정하고 변덕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온갖 감정을 안에 꽁꽁 싸매 놓은 터지기 쉬운 만두가 되고 만다. 예전에 무슨 일이든 말만 하세요 라는 제목의 꽁투가 있었다. 주인공은 남이 도와달라고 하면 가슴팍을 팡팡 치며 무슨 일이든 말만 해 라고 외치는 사람이다. 설 연휴를 앞두고 기차표 사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때 주인공은 친구에게 아는 사람이 있어서 기차표를 쉽게 살 수 있다고 허풍을 쳤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갈수록 더 많은 사람이 그에게 기차표를 사다 달라고 부탁했다. 거절하기가 민망했던 그는 결국 이불을 싸들고 기차역으로 가서 벌벌 떨며 밤새 줄을 선다. 남들이 부탁한 기차표를 사기 위해서 말이다. 전형적인 착한 사람 콤플렉스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의 비위를 맞추었지만 결국 비웃음거리로 전락한다. 세상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썼으나 최후에는 모두에게 무시당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현실도 별반 다르지 않다. 남에게 밉보이지 않으려 전전긍긍할수록 오히려 미움을 사기 쉽다. 내가 바라는 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으면 갈수록 내게 요구하는 사람만 늘어난다. 힘들게 일하고도 단지 겸연쩍다는 이유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결국 혼자 고통을 곱씹어야 한다. 아는가? 미안한 마음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게 만드는지, 미안한 마음 때문에 잃은 우정, 사랑,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 최소한의 선과 원칙을 지키고 아첨하거나 비유 맞추지 않으며 과감히 거절하면서도 적당히 도와주는 지혜를 가져야만 비로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인생의 큰일 앞에서조차 최소한의 선도 원칙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고생할 수밖에 없다. 자기 팔자 자기가 꼰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오해하든 말든 내 알 바 아니다. 예전에 한 친구가 내게 기가 막힌 오해를 받았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친구를 오해한 사람은 전 남자친구였다. 미래를 약속할 만큼 깊이 사랑한 두 사람은 함께 살기로 했다. 이사하던 날 그들은 청소하다가 침대 밑에서 콘돔 한 갑을 발견했다. 상자는 뜯겨 있었고 안에는 콘돔이 대여섯 개쯤 남아있었다. 그녀와 남자친구는 콘돔을 쓰지 않았지만
버리기는 어쩐지 아까운 마음에 서랍에 넣어두고는 까맣게 잊었다. 결과적으로 두 사람은 헤어지고 말았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언젠가부터 그녀는 남자친구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꼈다. 정확히는 이사하고 반년 정도 지난 뒤 그가 갑자기 냉담해졌다.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기나긴 침묵을 참을 수가 없었고 결국 이별을 택했다. 물론 그 전에도 사소하게 싸운 적은 많았다. 하지만 늘 화해했고 마침내 결혼을 약속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이토록 변해버린 그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사랑이 없는 결혼 생활을 유지할 자신은 더욱 없었다.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기 전날 밤 그가 잠든 사이에 짐을 싸서 집을 나왔다. 1년 후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사실 그녀는 다시 잘해보고 싶다는 일말의 희망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전 남자친구 입에서는 그녀가 상상하지도 못한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너를 사랑하려고 난 남자로서 자존심까지 버렸었어. 이게 무슨 소리인가? 마음이 변한 것은 그가 아니었나? 의아해하는 그녀를 보며 그는 힘겹게 말을 이었다. 나는 그때 너를 이미 내 아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내 아내가 다른 사람과 잤다니 생각만 해도 미치겠더라. 너도 죽이고 그 새끼도 죽이고 싶었어. 그런 엄청난 고통을 겨우 참아내고 남자로서 자존심도 버렸어. 그렇게라도 너와 함께 하려고 한 거야.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맹세컨대 그와 함께 했던 세월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마음이 변했다고 하면 그만인 것을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치욕을 자신에게 안기는지 억울하면서도 화가 났다. 그녀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항의하자 그는 담배를 꺼내 물며 말했다. 다 지난 일이잖아. 아닌 척 하지 마. 이사하고 반년 후에 서랍에 콘돔 상자가 있는 걸 봤어. 우린 안 쓰는 콘돔이 거기에 왜 있었겠어?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것도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기가 막혔다. 그 물건이 왜 거기에 있었는지 자초지종을 설명했지만 그는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지어낸다며 고개를 저었다. 그는 그녀가 외도했으며 여전히 부인한다고 확신했다. 다시 잘해볼 생각으로 만난 그들이었지만 결국 씁쓸함만을 아는 채 헤어졌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흐른 후 그녀는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다. 그러나 또다시 비슷한 일로 오해를 받아 안 좋게 끝나고 말았다. 그녀는 자주 하며 말했다. 연애하지 말까봐. 연애해봤자 남는 건 오해와 상처뿐이야.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문득 이런 이야기가 떠올랐다. 한 여자가 전날 널었던 빨래를 걷기 위해 베란다로 나갔다. 방금 손을 씻어서 아직 물기가 남아있던 터라 빨래가 잘 말랐는지 만져볼 수 없었던 그녀는 손 대신 얼굴을 옷에 갖다 댔다. 바로 그때 아랫집 남자가 밖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위를 올려다보면서 그녀와 눈이 딱 마주쳤다. 하필 그 순간 그녀가 얼굴을 대고 있었던 것은 남편의 속옷이었다. 그의 눈에 비친 그녀는 영락없이 남자 팬티에 코를 박고 정신없이 냄새를 맡는 모습이었다. 아랫집 남자는 깜짝 놀라 멈춰섰고 방금까지 자신이 속옷에 얼굴을 대고 있었음을 깨달은 여자도 얼굴이 벌개졌다. 그날 밤 아랫집 남자는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 윗집 아줌마 말이야. 남편을 진짜 사랑하나 봐. 오늘 오후에 베란다에서 남편 팬티에 코 박고 황홀하게 냄새 맡는 모습을 나한테 딱 걸렸다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일부분에 불과하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본 단면을 사실의 전부로 여기고 저마다 결론을 내린다.
그렇게 오해가 생긴다. 어떤 사람은 오해를 받으면 무조건 풀려고 애쓰는데 그 끝은 대부분 하소연쟁이로 낙인 찍히거나 대판 싸우거나 둘 중에 하나다. 오해란 생기기는 쉬워도 풀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오해를 풀기 위해 에너지를 낭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신이 오해받는 상황을 견딜 수 있을 만큼 마음이 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만큼 타인의 신뢰를 갈구하기 때문이다. 삶은 보이지 않는 디테일이 무한히 쌓여 이루어진다. 그 디테일 전부를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삶을 질서정연하고 조금이나마 예측과 통제가 가능하게 만들고 싶어 한다. 이런 마음은 결국 행동의 원인을 찾고자 하는 강한 충동으로 이어진다. 원인과 과정을 알아야 통제력과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결과를 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만약 결과를 전혀 통제할 수 없다면, 반드시 상처받을 수밖에 없다면 당신은 어떤 상처를 선택하겠는가? 예를 들어 당신이 실현당할 운명이라고 해보자. 성공한 사람과 달콤한 연애를 한 뒤 실현하는 편을 택하겠는가? 아니면 그저 그런 사람과 찝찝한 연애를 한 뒤 실현하는 편을 택하겠는가? 대개는 고민할 필요 없이 전자를 택할 것이다. 성공한 사람은 보편적으로 책임감이 강한 편이다. 책임감이야말로 성공의 기본 자질이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그저 그런 사람은 책임감이 부족할 공산이 크다. 성공한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이유도 단순히 물질적 요인이 전부는 아니다. 물질적 요인보다는 그 사람의 품성, 즉 뼛속 깊이 배인 본성에 끌리는 경우가 많다. 오랜 세월 형성된 습관이 독특한 카리스마와 매력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조건이 전부 사라져도 이런 장점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힘든 시간을 거칠수록 더 빛을 발해서 이들을 훨씬 매력적으로 보이게 한다. 이들이 가진 용감함, 강인함, 낙관적이고 책임감 넘치는 모습은 상대에게 엄청난 안정감을 선사한다. 가끔은 우리에게도 선택의 기회가 생긴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일부분에 불과하기에 결과를 통제할 수도 선택할 수도 없다. 때로는 오해받고 상처 입기도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뿐이다. 받아들이고 적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성숙한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맹목적이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으며 언제나 더 많은 지식과 정보가 필요하다는 겸손한 태도를 유지한다. 둘째, 언행의 여지가 있다. 즉, 100% 확신하더라도 90% 정도만 표현하고 10%의 여지를 남겨둔다. 인간관계에서 오해는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사람마다 감정적 출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해야만 한다. 바로 이 때문에 거의 대다수의 관계가 상처가 생긴다. 사람은 누구나 말 못할 아픔을 안고 있다. 만약 당신이 충분히 멀리 볼 수 있다면 순전한 감정적 괴로움에 발목 잡히지 않고 더 중요한 일을 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당장 현 상태를 바꿀 수도 없고 나에 대한 타인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도 없는 상황에서 보통 사람은 본능적인 감정에 빠져 허우적대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본능을 이해하고 슬픔 속에서도 슬픔을 초월할 줄 안다. 우리는 살면서 가능하면 스스로 상처와 아쉬움을 남기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려면 오해와 몰이해는 인생의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모습임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때로는 순탄한 것보다 산전수전을 겪는 편이 인생에 더 도움이 된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는다. 남이 나를 믿게 만들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진정한 선악은 나 스스로 아는 것이다. 진위를 증명할 수도 없고 모든 것을 다 알 필요도 없다. 남들이 옳고 그름을, 맞고 틀림을 어떻게 말하든 그냥 내버려 둬라. 타인의 일은 상관할 바 아니다. 그보다는 나 자신이 마음의 균형과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인생은 돌이킬 수 없다. 미안하다는 이유로 거절하지 않으면 더 큰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 시간이 당신의 용기를 전부 가져가지 않게, 불편한 마음이 당신의 발목을 잡지 못하게 지체 말고 거절하는 법을 배워라. 최소한의 선과 원칙을 지키고 과감하게 거절하면서도 적당히 도와주는 지혜를 가져야 비로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현명하고 똑부러지게 거절하는 기술. 한 젊은 여성이 말했다. 예전에는 거절하는 것 자체를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탁을 받으면 바로 알았다고 했어요. 막 직장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가 제일 심했어요. 동료가 부탁해라고 하면 거의 다 들어줬으니까요. 도시락이랑 커피를 사다 주고 택배도 받아주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온갖 허드렛 일을 미루더라고요. 심지어 동료 부탁을 들어주느라 내 할 일을 못해서 상사한테 혼나기도 했지요. 그녀는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계속해서 말했다. 솔직히 거절하고 싶었지만 혹시나 동료들이 미워할까봐 어쩔 수 없이 꾹 참았어요. 반년 넘게 그렇게 지내면서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다 회사에 새 직원이 온 것을 계기로 처음 동료의 부탁을 거절해 봤어요. 그런데 다들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더라고요. 나더러 나쁘다고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아, 여태껏 내가 힘들었던 이유는 동료가 아니라 나 때문이었구나. 내 안의 두려움과 걱정이 나를 답답하고 울적하게 만들었구나. 그때부터는 거절이 훨씬 쉬워졌어요. 소위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뼛속까지 침투한 이 사회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거절이 어렵다는 점에 동감할 것이다. 최소한 좋은 사람이라면 타인의 요구와 기대를 쉽게 저버리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우리 속에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으며 거절은 곧 상처라는 관념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서양인은 자신의 감정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 데 비해 동양인은 자기 감정보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는 것은 분명히 미덕이다. 그러나 타인의 평가와 판단에 지나치게 얽매여서 자신의 감정을 무시한 채 오로지 남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쓴다면 인격적 의존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사실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거나 직장에서 자기 업무가 아닌 일을 거절하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행동이다. 물론 남의 부탁이나 요구를 거절하면 잠시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이는 스스로 돕는 일이다. 그래야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우리가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부끄러움을 느껴서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실망하는 것을 참지 못하며 모두가 자신을 좋아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상사와 동료를 만족시키려고 노력하고 집에서는 가족 모두가 기꺼워할 만큼 집안일을 완벽히 해내려고 애쓴다. 부모나 친척의 부탁도 거절하는 일이 없다. 그런데 가끔 이 모든 것이 힘들고 버겁게 느껴지는 순간이 온다. 심지어 마음 깊은 곳에서 좌절과 분노가 일어나기도 한다. 나는 단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것일까?
잘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의 내면을 파고들면 결국 타인의 긍정과 칭찬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모습과 마주치게 된다. 자기 긍정 및 자기 존중의 능력이 심각히 결여된 것이다. 자신의 내면이 아닌 외부에서 자기 긍정의 근거를 구하면 자연히 예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타인에게 인정을 받아야 자기 가치감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런 경향이 심해지면 타인의 요구를 들어준 대가로 얻는 일시적인 가치감과 안정감에 중독되는 일종의 중독적 피약 관계에 빠지기 쉽다. 건강한 인격과 인간관계를 가지려면 반드시 내면의 의존성과 독립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여기서 독립성은 자아에 대한 이해와 수용, 존중, 긍정에서 나온다. 아기가 걸음마를 배울 때를 생각해보자. 혼자 걷기 위한 첫걸음을 떼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용기는 비틀거리고 넘어지는 고통을 겪은 후에야 생긴다. 앞서 언급한 그 여성은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몰리고 나서야 비로소 조금은 이기적으로 자신을 긍정하고 남을 거절하는 법을 배웠다. 앞선 이야기에서 그녀가 놀란 점은 용기 내어 거절했을 때 생각보다 기분이 훨씬 좋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태어나 처음으로 자기 감정을 존중하는데 그 어떤 이유도 필요치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바쁘면 동료의 부탁을 거절할 수 있고 너무 피곤하면 집안일을 하지 않아도 되며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부탁한 사람이 누구든지 거절해도 되었다. 또 한 가지 그녀가 놀란 점은 동료와 친구, 가족이 거절을 선선히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그녀는 과거에 걱정했던 대로 외톨이가 되기는커녕 더 많은 존중과 관심을 받게 됐다. 거절을 통해 우리는 타인에게 자신이 그은 인간관계의 경계선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누군가 나를 함부로 대한다는 느낌이 든다면 원인은 10중 8구 내가 먼저 선을 제대로 긋지 못했기 때문이다. 거절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은연중에 나는 경계선이 없다는 잘못된 정보를 남에게 준다. 그러니 수시로 경계선을 침범받을 수밖에 없다. 노라고 말할 권리를 스스로 포기해놓고 선을 자꾸 넘는다. 남의 감정을 배려할 줄 모른다. 이기적이다라며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있지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자신이 제대로 선을 긋기는 했는지 심각하게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어쩌면 거절할 줄 모르는 나 자신이 가족, 친구, 동료를 응석바지로 만들었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아끼는 첫걸음은 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거절하는 방식보다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 제대로 거절하는 법을 배우려면 그저 부단히 연습하고 시도해 보는 수밖에 없다. 사실 거절할 수 있는 용기는 억지로 생기는 경우가 더 많다. 너무 많이 양보한 탓에 고통이 극에 달하고 막다른 길에 몰리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거절할 용기를 내는 것이다. 누구든 이 정도가 되면 두 다리가 덜덜 떨리더라도 거절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 평소 무골호언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폭발해서 모두를 놀라게 하는 이유와 같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터지면 주변 사람에게 여태껏 마음에도 없는데 그랬냐, 싫으면 싫다고 말하지 그랬냐는 볼멘 소리를 듣기 십상이다. 일단 한번 거절해보면 내가 내 인생을 제어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거절이 생각보다 별것 아닌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다음번에도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 또한 생각만큼 남의 시선이나 평가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인생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권한 또한 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런 권한은 타인에게서 쟁취할 필요가 없으며 합리성을 증명할 필요는 더더욱 없다.
왜냐하면 이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단, 거절이 남을 도와주기 싫어서 되는 핑계나 마땅한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적절한 거절을 통해 우리는 오히려 나 자신과 타인에게 가장 성실해질 수 있다. 무슨 일이든 예스라고 한다면 이는 곧 스스로 구세주가 되려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절대 구세주가 될 수 없다. 무소불능하지도 않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 적절히 지혜롭게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 자기 마음에 충실해서 용감히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자기 행동에 제대로 책임질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당당하고 적절하게 거절할 수 있을까? 현명한 거절을 위한 20가지 방법이다. 1. 너무 많은 일로 정신이 없이 바쁠 때 시간이 없다고 솔직히 밝힌다. 이미 할 일이 있어도 도와줄 수 없다고 하면 당신을 탓할 사람이 없다. 2. 부탁받은 일을 하는 것이 매우 불편할 때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불쾌하게 느껴진다면 이는 함께 일하는 사람 혹은 환경 때문일 수 있다. 그 일은 하기 싫다고 직접적으로 밝히는 것이 난처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3. 당장 새로운 임무를 맡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때 돕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도와줄 여유가 없다고 말한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인정하는 건 역시 능력이다. 자신이 적합한 인물이 아닐 때 자신의 기술이나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다. 자기 능력 밖의 일을 떠맡아 결국 망치는 것보다 처음부터 부족함을 인정하는 편이 훨씬 낫다. 5. 부탁받은 일을 하는 게 즐겁지 않을 때 인생이 고역이 되어서는 안 되기에 즐겁지 않다면 굳이 할 이유가 없다. 내가 하기 싫다는 사실을 남이 알까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싫어하는 일을 누군가는 좋아할 수도 있다. 6. 일정이 전부 차있을 때 일정이 꽉 찼다고 솔직히 말한다. 숨 쉴 틈도 없이 바빠야만 일정이 전부 찼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정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에 맞춰 정한다. 7.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정신이 분산될까 걱정되는 경우 상대를 더 잘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한다. 그러나 자신은 주의력이 분산되면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으며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상대에게 주지시킨다. 8. 다른 일을 하기로 이미 정해진 상황일 경우 다른 일이란 반드시 업무나 공식적인 일이 아니라 친구나 가족과의 약속일 수도 있고 혹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로 정한 것일 수도 있다. 자기 선택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당신의 시간은 결국 당신의 것이니까. 9. 해당 분야에 아무런 경험이 없을 때 도와줘야 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새로운 기술을 반드시 배울 필요는 없다. 상대에게 경험 있는 사람을 찾아보라고 조언하고 향후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서 도움을 청한다면 그때 도와주겠다고 밝힌다. 10. 상대가 자신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람은 자기 능력이 의심될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경향이 있다. 무조건 도와주기보다는 스스로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상대에게 심어준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이야말로 상대를 위하는 일이다. 11. 자신의 개인 생활에 더욱 신경 써야 하는 경우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도 부끄러워하지 마라.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일은 그 자체로 인생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자기 자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책임질 줄 알아야 다른 사람도 책임질 수 있다. 12. 자기 일에 전념해야 할 때
내 일에 온전히 집중해야 할 때가 있다. 이럴 때는 일과 관련 없는 분야의 활동, 책임 등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군가 나를 대체한다. 13. 스스로 자유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때로는 조금 이기적인 것도 나쁘지 않다. 남과의 약속을 소중히 하듯 자신의 사적인 시간을 소중히 여겨라. 일정표에 나만의 개인 시간을 따로 마련하고 목숨 걸고 지켜라. 14. 만족할 결과를 얻지 못하느니 안 하는 게 낫다 싶을 때. 시간 제한 때문이든 능력 부족 때문이든 내가 바라는 수준의 결과를 내지 못할 것 같다면 상대의 부탁을 거절해도 된다. 15. 다른 일을 돕고 싶을 경우. 거절한다고 해서 아예 돕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 부탁받은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먼저 정중히 거절하고 자신이 돕고 싶은 일을 제시해도 좋다. 16.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닐 때. 자기 능력의 한계를 인정한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아는 것도 능력이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다. 17. 나보다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알 때. 나는 도울 수 없지만 적합한 사람을 소개해 줄 수 있을 경우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연결해 주는 것도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 단 반드시 내가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준다. 18. 직접적으로 노라고 말한다. 때로는 단도직입적으로 거절해야 뒤탈이 없다. 거절이 곧 상대와의 인간관계나 우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니까. 단 반드시 예의를 갖춰 정중히 거절한다. 19. 당장은 힘들지만 나중에 도와줄 수 있을 때. 정말 돕고 싶지만 시간이 없다고 솔직히 말한다. 상대도 기다릴 수 없다면 알아서 다른 사람을 찾을 것이다. 시간이 흐른 후에 도움을 준다. 20. 갑자기 급하게 처리할 일이 생겼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일부를 조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대개는 일시적이기 때문에 상황이 정리되고 나서 도와주겠다고 밝힌다. 남에게 폐만 끼치지 않아도 교양인이다. 그러나 이 정도의 의식도 없는 사람이 많다. 이들은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보를 살포하거나 전달하는 것 자체가 민폐라는 점을 알지 못한다. 민폐쟁이를 상대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차라리 그들이 당신을 미워하며 멀어지게 두는 것이다. 비록 그로 인해 무언가 책임지게 되더라도 말이다.